안녕하세요, 무비플러그입니다. 오늘 선보일 영화 주제는 장르에 한계가 없는 팔방미인 톱4 반열에 오른 엠마 스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녀의 작품 탑5를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작품은 2009년 루벤 플레이셔가 감독한 호러 코미디 영화 좀비랜드입니다. 주인공인 콜럼버스는 내성적인 성격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도망온 옆집 여자가 좀비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직시하게 됩니다. 사교성이 밑바닥이었던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편집증도 심해지고 스스로 30개 정도의 규칙을 만들게 되죠. 이후 집을 나선 콜럼버스는 나쁜 성격의 전형적인 카우보이 스타일의 텔러 애쉬를 만나고 사기를 당해 적대관계였던 위치타, 리틀록 자매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좀비와 맞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엠마 스톤은 위치타의 역할로 좀비도 속일 만한 사기꾼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여타할 흥행작이 없었던 그녀의 대표작이 되었죠. 이 영화는 미국 내 좀비 영화 사상 2004년에 개봉한 새벽의 저주 이후 최고의 흥행 성적을 올린 영화가 되었고 2013년 월드워 Z가 개봉하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좀비랜드는 기존 좀비 영화들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공식들을 과감히 비틀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좀비물에서 식상한 죽음에 이를 법한 행동들을 조심하는 콜럼버스의 생존 수칙이나 서로를 불신하던 그룹이 서서히 신뢰를 쌓아간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좀비랜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팝콘 무비며 평론가들 역시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 이은 코믹 좀비물의 진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윌 글럭이 감독한 코미디 영화 이지 A입니다. 살면서 존재감 한번 드러내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주인공 올리브. 어느 날 그녀는 친구에게 조지라는 한 남자와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후 올리브는 각종 루머에 시달리게 되지만 유명세를 타게 되며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게 되죠. 그러던 중 올리브가 첫눈에 반한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올리브는 그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퍼뜨린 자신에 대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엠마 스톤의 첫 단독 주연을 맡은 하이틴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이 녹아든 그녀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다소 정신없는 영화 분위기에 맞춰 촬영에 대한 여러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남아있습니다. 이 영화로 엠마 스톤은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라이징 스타상과 골든글로브상, 영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의 후보로 오르며 할리우드의 기대주로 자라나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흑인 민권운동에 관한 영화인 헬프입니다. 캐서린 스토킷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1963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 잭슨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영화는 한 상류층 백인 주인의 가정집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 미니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백인 주인의 아내인 힐리는 자선단체 모임이 열린 날 엄마와 미니를 데리고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모임이 진행될 무렵 지역 신문사에 취직한 스키터라는 친구도 방문하게 되는데 그녀는 지역 신문의 살림 칼럼을 쓰기 위해 가정부 에이블린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에이블린과 그 주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상 거절을 하게 되죠. 예전부터 작가를 꿈꾸던 스키터는 되려 점차 그들의 삶에 관심을 쏟게 되고 미시시피주의 가정부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어 스키터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곧 자신들의 차별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익명으로 던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만큼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상상도 못할 고충이 많았지만 원작자와 감독의 극적인 노력 끝에 수백만 독자와 영화 팬들을 사로잡을 헬프가 탄생했죠. 극적으로 영화되기까지의 뒷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의 원작자는 스키터에게 엠마 스톤 이외의 다른 배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도 자신이 연기한 스키터 역할에 대해 자신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말했죠. 엠마 스톤은 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러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암연구 단체이자 자선단체인 스탠드업 투 캔서의 홍보대사이며 여성 암 퇴치를 돕는 레블롤러 워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과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 엠마 스톤의 대표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부모를 잃고 삼촌, 숙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터 파커는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있는 자료를 발견하고 그와 관련된 코너스 박사의 회사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종교배를 한 실험용 거미에게 물리게 되면서 유전자 변형으로 거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초능력을 얻게 된 피터 파커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쳤고 평소 짝사랑하던 그웬 스테이시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어느 날 삼촌이 괴한에 의해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피터 파커는 자신의 능력을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사용하여 스파이더맨이라는 인물을 사회에 노출시키게 되죠.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돌연변이 도마뱀 인간 리저드가 된 코너스 박사와 맞서 싸우는 것이 1편, 자신의 영웅이자 친구로 생각했던 스파이더맨에게 저지를 당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전기인간 맥스와 그린 고블린이 된 절친이었던 해리 오스본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 편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부터 리부트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어벤져스에 합류한 마블의 스파이더맨까지 여러 줄기로 뻗어져 나온 이야기와 주연 배우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엠마 스톤의 랜드마크 작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영화 위플래시로 이름을 알린 데미언 샤젤 감독의 뮤지컬 영화이며 엠마 스톤이 라이언 고슬링과 무려 3번째나 합을 맞춘 영화이죠. 카페에서 일하는 미아는 배우를 꿈꾸며 오디션을 준비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울한 기분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파티장에선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마저 견인당하죠. 그렇게 밤중에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어가던 미아는 우연히 들려오는 레스토랑의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서고 그곳에서 재즈 뮤지션을 꿈꾸는 세바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연주를 감명 깊게 들은 미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세바스찬에게 칭찬을 하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죠. 툭. 시간이 흘러 어느 파티장에 간 미아는 그곳에서 다시 세바스찬을 만나게 되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그려내며 영화가 진행됩니다. 몽상의 세계란 뜻을 담고 있는 라라랜드는 음악과 현대적인 감각의 영상을 통해 1940년대 할리우드 황금기의 고전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라랜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세트장이나 실제 장소에서 모든 촬영을 진행했던 옛 할리우드 방식으로 만들자는 감독의 의견에 따라 모두 CG가 아닌 실제 장소와 소품, 댄서들을 사용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원래 엠마 왓슨과 마일스 텔러가 라라랜드의 주연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엠마 왓슨은 미녀와 야수 촬영 스케줄 때문에 거절했고, 반대로 라이언 고슬링은 이 영화의 촬영을 위해 미녀와 야수의 야수역을 거절했다고 하죠. 이 영화는 제작비 3천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4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15배의 기적 같은 흥행을 이루어냈습니다. 엠마 스톤은 이 영화를 통해 각종 시상식에서 무려 5개의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관객들의 최고의 영화로 자리잡은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녀만의 연기력, 그리고 K-팝을 사랑하는 배우, 다양한 매력이 담긴 엠마 스톤의 영화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무비플러그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